문바가 미쳤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시겠죠? 기생충 박사로 잘 알려진 단국대 의대 서민 교수인데요. 서민 교수의 글을 그대로 옮기면 저들하고도 한번 인터뷰 하셨지 않나요, 이분? 그때 육회. 아이, 그거 먹어야지 왜 안 먹습니까? 했던 분 아니신가요? 문바들은 오히려 폭행을 당한 기자가 맞아도 싼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문바들은 대통령에게 불리하다 싶은 기사만 있으면 우르르 달려가 욕을 해댔다. 오래전 중국 홍위병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인터넷 패권을 장악한 채 눈을 부라리고 있다. 이런 주장의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디지털 소통위원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민 교수의 글 보셨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분이 쓴 어휘가요, 홍위병 같다든가, 인터넷 패권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저는 좀 편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그분이 쓰는 단어가 좀 부조화하게 느꼈어요. 네. 근데 서민 교수라고 하면 방금 제가 소개도 해드렸습니다만 단국대 의대 교수신데 어떤 의도로 물론 모든 국민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그런 표현의 자유도 있고 언론의 자유도 있습니다만 이 글을 쓰시게 된 나름대로의 이유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네. 근데 이제 그분의 글이 예를 들면 중국 문화 대혁명기의 조건, 그 조건은 이렇게 공산당이 중국 전체를 장악한 조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전체를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이라는 것이 없을 때, 그때 상황과 빗대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좀 이걸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맥락이나 배경이나 이런 거를 다 이해하시지 않고 네. 그냥 드러난 현상을 그런 어떤 편향된 세계관 속에서 평하신 말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누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오빠 부대에 그 오빠 빠자를 붙여서 문빠, 박빠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아이돌 그룹에 대한 많은 젊은 팬들이 좋아하는 자기의 어떤 취향의 표현도 되겠지만 이 정치적인 용어로 이렇게 빠를 붙이게 되면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말이 생긴 거는 네. 우리 정치사에서 팬덤 현상을 일으킨 최초의 정치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세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말 그 애정과 사랑이 넘치는 그 상황을 노빠라는 말을 붙이면서 시작했는데, 예. 그 빠라고 시작한 쪽이 주로 이제, 수구 보수 언론이나, 정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노빠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그게 정확하냐, 이의를 제기했었고요. 네. 그리고 거꾸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지지하던 분들이, 그래, 나 노빠다. 이런 식의 대응 현상도 나타났었지요. 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수구 언론 보수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어떤 느낌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나라에 살면서 의견은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게 좀 한쪽으로 지우친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제 수구 언론 보수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 이런 표현을 저는 써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칙적이거나 또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국빈 초청을 해놓고 아무리 우리 코트라에서 경호를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설 경호를 썼건 어쨌건 간에 했다고 하지만 그 대통령을 수행 중이었던 기자들을 폭행을 했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자 아니면 기자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싸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 것은 좀 지나친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쟁점이 들어있는데요. 그렇죠. 우선은 중국 경호원들의 기자 폭행건에 대해서는 네. 저는 청와대도 노영민 대사도 그리고 민주당도 밝혔죠. 똑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히 얼굴을 밟은 부분에 대해서 네. 그거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만 저는 이제
일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해서 동정적이지 않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또 계셨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어진 여론조사를 보면 네.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에 관한 언론 보도가 거의 70% 가까이의 국민들이 불공정했다고 느끼세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은 네. 그 기자들이 그 문재인 흔들기의 일환으로 방중 보도를 또 왜곡하고 축소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민주정부의 대통령과 그 일부 언론 사이에 예. 정말 오랜 그 갈등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렇겠죠. 경험이 축적되어서 기자들을 동정하지 않은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기자들을 동정하지 않는 그 현상을 저는 오히려 교수님들이나 지식인들이 비판하기보다 네. 그게 새로운 현상이고 그게 좀 낯선 현상이면 왜 그런지 배경을 분석하고 이게 먼저지. 네. 적어도 지식인이나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마이크를 잡아왔던 분들인데 예. 먼저 그런 국민을 비판부터 하는 거는 저는 좀 약간 본말이 전도됐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어떤 네. 가치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과 아예 네. 처음부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가 존엄 그 자체거든요. 그분을 자기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대다수 국민께서 투표로 뽑았으면 하나의 네. 국가의 정체성임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국민의식이나 이런 데도 지적이 있다.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번 네. 서민 교수 글에 안희정 지사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어요. 이거 보셨습니까? 네, 읽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정치인에겐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농부는 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부산에서 4번 도전해서 4번 떨어지시고 그 말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저도 정치인이지만 모든 정치인들은 국민들, 유권자로서의 국민들, 지지자로서의 국민들, 반대자로서의 국민들이 다 계신데 네. 국민들이 보이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렇죠. 그 현상을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그 이해한 다음 그 이해가 되면 그 말이 맞으면 따르는 거고 아니면 반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부 국민들의 네. 정말 그 자기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이 상황이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과거의 정치 문화에 젖어 있거나 예. 과거의 언론에 젖어 있는 분에게는 네. 되게 낯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것이 한두 명이 아니고 네. 그 기자 폭행 같은 것도 저도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그 인터넷 댓글 전부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네. 기자들에 대한 동정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기자라면 네. 왜 이렇게 됐을까? 폭행이라는 건 정말 누가 맞아도 폭행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다 알고 있는데 동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이 왜 기자들에게 동정적이고 우호적인 여론이 이게 다수로 형성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저 같으면 먼저 자성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 기자들은 네. 그 경호원 폭행 건이 터지다. 왜 청와대 경호원들은 기자들 경호 안 했냐 이런 보도를 냈거든요. 예. 저는 청와대 경호원들은 대통령 경호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자들이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 예. 이게 기득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완전히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지금 예. 일제의 기득권을 부정하는 흐름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이 그럼 옳다 그러다 먼저 이렇게 할 거냐. 전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네. 저부터가 진짜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도 하고 며칠 그랬는데 그 혼밥 홀대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옛날처럼 의전 중심의 외교의 틀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이게 양국 정상이 뭔가 만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이제 모든 것이 되는 거다. 네. 이런 생각에서 일정을 짜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저는 일부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거기서 정서도 충돌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그런 그 차이를 좀 인정하고 서로. 예, 그리고 특히 언론은 언론 권력이라고 부를 정도로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저는 홀대론이나 혼밥처럼 이런 문재인 흔들기 프레임을 가지고 그 방중 외교를 폄훼하는 거는 저는 그 부분은 언론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쪽입니다. 네. 우리 최민희 소통위원장께서는 언론의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뭐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대로 제가 듣기로 하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인 의미에서 놓고 보면 일베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보수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모임도 있고 모임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그룹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일베라고 하는 이름은 없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당시에 양념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당신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팬클럽 미팅이 또 있단 말입니다. 이게 또 보안사라든지 과거 박근혜 전 정부 이명박 전 정부 때는 이게 국정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나의 어떤 기획을 하고 어떤 내용을 만들어서 퍼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지금 또 받고 있는 그룹들도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언론이 역할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댓글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에 우리가 적응해 나가는 과정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소통의 방식이 네. 과거에는 언론이 국민을 제도 대상으로 보고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예. 뭐 시각을 제공했는데 예. 이제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전체가 똑똑해지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정보를 누군가 독점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예. 네,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 저는 당분간은 이런 어떤 소통을 둘러싼 그 갈등은 네. 그 대도권 기자들과 SNS의 1인 미디어, 전 국민이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1인 네. 미디어의 주인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국민을 이기는 언론도 없을 거고요. 네. 국민을 이기는 정치인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일베의 경우는 네. 저도 이제 국회에서 일베를 많이 지적했는데 일베 자금과 관련하여 네. 그것이 정보기관에서 제공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네. 그러나 지금 이제 각 정치인들에 대한 네. 팬덤 지지자들은 네. 이거 뭐 자발적인 국민의 마음이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 마음이 흐르는 것을 그걸 비판하는 건 저는 정말 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분들은 댓글 부대랑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댓글 부대는 알바비 갖고 예. 혈세를 잘못 쓴 거고요. 국정원이.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알바하는 거하고 마음이 흐르고 그 마음의 흐름에 따라서 팬덤이 형성되는 지지자와 국민들의 마음에 대해서 그런 댓글 부대랑 같이 보는 건 그건 정말 모욕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본다는 건 아니고요. 예. 네, 네. 예. 이런 집단적 행태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제가 이제 댓글 부대에 동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이게 이제 법적으로 판단이 안 된 상태니까 그냥. 아닙니다. 판단됐고요. 판단됐습니까? 관련하여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예. 그 4년 선고 그렇군요. 예. 자격정지 4년 받아서 댓글 부대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요즘 하도 적폐가 많다 보니까는 혼돈이 되는 게 몇 개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문자 폭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받아봤고요. 이번 그 기자 폭행 관련해서도 네. 저도 이제 비판을 많이 받은 쪽입니다. 어떤 쪽으로 비판이 많이 오던가요? 제 경우는 중국 경호원의 기자 폭행 사태 터졌을 때 네. 제일 처음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이고 예. 더군다나 우리 대통령님을 수행해서 간 기자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자단을 폭행한 게 저는 대통령님에 대한 모욕으로 느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중국 정부가 책임져야 되고 수사해야 되고 네. 시진핑도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내고 나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레기를 옹호한다고. 근데 아까 이제 기레기를 옹호한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소통의 어떤 문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과거에 그 최진실 씨 사태를 비롯해서 많은 연예인들 그리고 공인들이
이 팬이나 엔티팬들이 보내는 댓글로 인해서 이게 이제 정치로 넣으면은 어떤 정치적인 댓글로 됩니다만은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켜야 될 A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요, 지금 말씀하신 특정 연예인 한 명을 찍어서 악플을 다는 거하고, 네. 예, 언론의 보도 태도 전반과 어떤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는 거는 네. 차원이 다른 문제고요. 예. 어떻게 차원이 다릅니까? 특정인을 찍어서 악플을 다는 건 그건 이미 명예훼손으로 예.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행위입니다. 네. 고발했을 때. 그러나 어떤 특정 현상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네. 그것은 뭐 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좀 다르고 그러면 어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고 해서 특정 정치인에게 댓글을 보내는 것과 특정 연예인을 한 명을 딱 찍어서 댓글을 다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건 거죠? 연예인에게 말도 안 되는 그 악플을 다는 거하고 예. 저는 정치인은 끊임없이 저만 해도요 추석이나 명절 되면 네. 4만 개씩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 일방적으로 자기를 알리고 홍보하는 사람이 정치인인데 네. 저의 홍보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메시지도 받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정치인이 마다하면 저는 그건 정치인의 기본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당연히 각오를 하고 정치를 하셔야 된다는 네, 말씀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디지털 소통위원장이었습니다. 오빠 부대에 그 오빠 빠자를 붙여서 뭐 문빠, 박빠 뭐 이런 식으로 뭐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아이돌 그룹에 대한 많은 젊은 팬들이 좋아하는 자기의 어떤 취향의 표현도 되겠지만 이 정치적인 용어로 이렇게 빠를 붙이게 되면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말이 생긴 거는 네. 우리 정치사에서 팬덤 현상을 일으킨 최초의 정치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세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말 그 애정과 사랑이 넘치는 그 상황을 노빠라는 말을 붙이면서 시작했는데 예. 그 빠라고 시작한 쪽이 주로 이제 수구 보수 언론이나 정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노빠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그게 정확하냐 이의를 제기했었고요. 네. 그리고 거꾸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지지하던 분들이 그래 나 노빠다. 이런 식의 대응 현상도 나타났었죠. 예. 문빠가 미쳤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시겠죠? 기생충 박사로 잘 알려진 단국대 의대 서민 교수인데요. 서민 교수의 글을 그대로 옮기면 저들하고도 한번 인터뷰 하셨지 않나요, 이분? 그때 뭐죠? 저기 육회. 아이, 그거 먹어야지 왜 안 먹습니까? 했던 분 아니신가요? 문빠들은 오히려 폭행을 당한 기자가 맞아도 싼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문빠들은 대통령에게 불리하다 싶은 기사만 있으면 우르르 달려가 욕을 해댔다. 오래전 중국 홍위병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인터넷 패권을 장악한 채 눈을 부라리고 있다. 이런 주장의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디지털 소통위원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민 교수의 글 보셨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분이 쓰는 어휘가요, 홍위병 같다든가, 인터넷 패권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저는 좀 편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그분이 쓰는 단어가 좀 부조화하게 느꼈어요. 네. 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수구, 언론 보수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어떤 느낌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나라에 살면서 의견은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게 좀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제 수구 언론 보수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 이런 표현을 저는 써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칙적이거나 또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국빈 초청을 해놓고 아무리 우리 코트라에서 경호를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설 경호를 썼건 어쨌건 간에 했다고 하지만 그 대통령을 수행 중이었던 기자들을 폭행을 했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자 아니면 기자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싸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 것은 좀 지나친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쟁점이 들어있는데요. 그렇죠. 우선은 중국 경호원들의 기자 폭행 건에 대해서는 네. 저는 뭐 청와대도 노영민 대사도 그리고 민주당도 밝혔죠. 똑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히 얼굴을 밟은 부분에 대해서 네. 그거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만 저는 이제 그 일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해서 동정적이지 않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또 계셨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어진 여론조사를 보면 네.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에 관한 언론 보도가 거의 70% 가까이의 국민들이 불공정했다고 느끼세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은 네. 그 기자들이 그 문재인 흔들기의 일환으로 방중 보도를 또 왜곡하고 축소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민주정부의 대통령과 그 일부 언론 사이에 예. 정말 오랜 그 갈등의 역사가. 근데 서민 교수라고 하면 뭐 방금 제가 소개도 해드렸습니다만 단국대 의대 교수신데 어떤 의도로 뭐 물론 모든 국민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그런 뭐 표현의 자유도 있고 언론의 자유도 있습니다만 이 글을 쓰시게 된 나름대로의 이유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네. 근데 이제 그분의 글이 뭐 예를 들면 중국 문화 대혁명기의 조건, 그 조건은 이렇게 공산당이 중국 전체를 장악한 조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전체를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이라는 것이 없을 때, 예, 그때 상황과 빗대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좀 이걸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맥락이나 배경이나 뭐 이런 거를 다 이해하시지 않고 네. 그냥 그 드러난 현상을 그런 어떤 편향된 세계관 속에서 평하신 말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